Cordero de Dios que quitas los pecados 오늘은 이탈리아로. 연휴고 날씨가 참 좋고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머물고 싶은 계절에 가장 빨리 시간이 흘러간다. 오기원 시인이 아름다운 것들은 지상에 잠깐 머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가 자꾸 시간 하니까 시인들도 그 아름다움을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붙잡고 두고 싶고 더 오래 누리고 싶은데 아쉬운 거죠. 예, 맞아요. 시간을 잊게 만들어야지. 자, 오늘은 좀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또 시간 얘기. 형이 처음으로 이탈리아 아니 유럽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그래요. 저 듣고 싶은 이 나이에 처음으로. 그 괴테 이탈리아 기행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못 봤어요. 저는 그거 너무 유명해서 읽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시대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렇겠지. 또 하나는 제가 이탈리아를 안 가봤기 때문인지 뭘 와닿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탈리아가 최고의 여행지였고 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그 귀족들이 자제들을 글로 뭐 1년씩 이렇게 보내는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다녀오셨다기에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일단 왜 가신 거예요? 그 기획사가 이탈리아 그 이제 축제로부터 네. 이제 초청을 받는 어떤 그런 케이스를 만든 건데 거기에 날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하다. 그쪽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예술가들의 축제니까 그것도 아주 대중적인 축제가 아니라 막 부토 무슨 퍼포먼스 이런 걸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좀 어려운 예술들을 모아서 하는 축제인데 그것도 시골에서 해요. 원래 작은 마을에 한 화가가 그런 축제를 벌이는데 뭔가 이제 아주 동양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연출가가 선보이고 싶은데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제주도에 사는 그 스페인의 현대무용하는 나보다 나이가 한 둘 어린 이제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그 부토를 하는 사람 결합하면서 그럼 한국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부토를 해요? 그렇죠. 유럽은 부토를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K-팝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 해서 간 거예요. 물론 연출은 한국 사람이 하는 거고.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3개국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주에서 그 연출가가 하던 그 해외 예술가들을 이제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한 거죠. 비대면. 그때에 이제 나하고 연결됐어요. 그것도 무슨 뭐 예술가들 사이의 어떤 인맥으로 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나는 그 양반이 했던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페이스북에서 보고 신선하다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렇게 댓글 달고 했던 건데 그래서 내 걸 보게 되고 하면서 내가 원하던 어떤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때도 영상으로 내 작품을 보냈고 그게 이제 서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탈리아에 갈 때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 예술 공연 얘기는 좀 나중에 입으로 하고 일단 좀 전반적인 유럽에 대한 경험. 네. 일단 그동안 유럽에 왜 한 번도 못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자체를 별로 이렇게 일부러 그렇죠. 안 했어요? 저는 누가 꼭 가자 그러면 가지만 내가 가려고 든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용기가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 근데 그 뭐 서류를 이렇게 내고 그러면 그 축제에서 이제 좋습니다 하고 이런 걸 한대. 그런 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이 또 보면 국내파야. 그렇죠, 맞죠. 그 국내파였던 이유도 내가 알고. 네. 그러니까 서양에 가서 뭘 배우고 오겠냐, 그리고 한국에 적용이 되겠냐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였거든. 나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만의 예술 이런 걸 세워 나가는 데 바쁘고, 그리고 그것을 외국에서 배워온다 한들 그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구나 이미. 그리고 되게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랜딩이 잘 안 되는 현지에서 그 서로 화합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번역해내는 자기가 공부한 걸 이거가 참 서투르다는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누가 가자 그러면 거기 뭐 하러 가 이러지는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갈 수 있게 됐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냥 보고 오자. 그러니까 가볼 필요가 있었는데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물론 난 그 예술가들과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술가들 사이에서 뭘 하는 건 그렇게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대중과의 관계지 예술가끼리의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예술 축제 이런데 이제 뭐 언제인가부터는 안 갔어요. 그 오히려 무슨 그 추모 무슨 행사라든가 일반 대중이 자기들의 주제를 누군가 표현해주길 원할 때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보고 싶었어요. 이탈리아를. 그것도 유럽의 한 자락으로서의 그걸 보고 싶었고 유럽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갖고 있던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일본 갔을 때도 역시 좀 그런 생각으로 갔었고 실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일본을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를 다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번에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었어요? 이탈리아 내지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들은 바 지식 이런 걸 갖고 딱 첫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린 너무 미국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늘 동경하는 게 있었죠. 유럽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생산에 몰두하지 않는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뭐 실제로 가서 그런 걸 많이 봤죠. 근데 이제 한편은 이제 최근에 그 세계의 흐름이라는 것이 옛날에 부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혹은 제국주의의 입장에 있었던 나라들이 뭔가 자기 중심을 잃어가고 새로운 시대에 대처를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또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맞나? 그것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도 활기차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선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그런가? 그런 걸 이제 보고 싶었죠. 또 보셨어요? 봤죠. 일단 여기는 관광으로 사는구나. 모든 집이 거의 똑같은데 네. 아름답죠 물론 고풍스럽고. 어느 도시였죠? 오스나고라는 이제 아주 그 작은 읍 같은 도시죠. 그런데도 거기도 관광으로 먹고. 거기도 이제 뭐 하게 물론 크게 관광이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도 이제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밀라노에 갔을 때 구경하러 밀라노, 코모, 그다음에 베르가모 이런 세 군데 갔었는데 간 데마다 모든 건물들이 옛 것이고 현대화된 건물은 밀라노에 몇 개 중심에 있는 거지 거의 다 옛날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관광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서 이제 뭐 탐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 그래서 처음에 가면요, 와 여긴 다른 세계구나, 멋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금 가다 보면 지루해요. 너무 비슷해서. 지겨워. 가도 똑같아. 근데 성당 가자마자 이제 오스나고 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반가웠죠. 우리나라 그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차인벨 이런 맞아. 걸로 이제 바뀌고, 야, 그래갖고 막 사진 찍고 막 시간마다 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우리 숙소 바로 옆에 성당이에요. 시간마다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지, 한 시간마다. 그러니까 뭐 정오 때 많이 울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야 여기는 카톨릭의 어떤 그늘 아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거의 멈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고 여기는 느릿느릿 범선 타고 가는 그런 느낌. 사람들의 뭐 몸가짐이나 뭐 얼굴 표정 다 그렇습니다. 여유 있고요. 아침에 그 뭐야 문 늦게 열고요.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뭐 문 연 데가 별로 없고 한참 있어야 이제 조금씩 나와서 문 열고 사람도 많이 없고 물론 이제 농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카페 주인이 이제 내가 지나가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서 에스프레소 한잔 안 하냐 그래서 내가 이따 한다 지금 산책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 표정이 여유 있죠. 여유 있고 꼭 내 얼굴 같아. 무슨 근심 걱정 있어 보이진 않고 친절한 표정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처음 태국 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태국이 느리거든. 여기도 느리구나. 아무튼 그 하나하나 사진에 들어오는 풍경들은 아름다웠으나 이것이 다이내믹하거나 어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망 이런 걸 그 암시하는 장면들은 없었고 꼭 영화 세트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에 굉장히 깊은 축적이 그 안에 어쨌든 있는 건데 뭐 이제 신학도 하시고 우리가 영성 얘기하는데 그 말로만 듣던 성당에 가셨을 때 우리도 성당이 있잖아요. 그럼요. 뭐가 다르던가요? 이제 우리 성당은 오래된 시간의 축적은 없었고,
물론 박해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역사는 있는데 예. 문화는 아마 많이 없거든요. 근데 서양은 아예 그냥 그 오래된 그 기독교 초기부터의 네. 역사가 거기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네마다 있고 네. 동네마다 몇 개씩 있었어 성당이. 커요. 예? 커. 명동성당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는 네. 뭐 명동성당보다 다 크죠. 다 크고. 다 크고 거대하죠. 음. 거대하고 이게 이제 여기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마다 큰 성당이 중심인 거예요. 다 서울 같아 이를테면. 그리고 되게 요새화돼 있어요.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높은데 막 마을이 있고 그 중심에 성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차를 잊어먹어 어쨌든 이렇게 끌어올리는 열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성당에 이제 딱 가면 요즘은 이제 다 물론 이제 표를 받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교회라기보다는 무슨 그 미술관에 온 것 같아요. 컬러풀하죠. 다 그림이 벽마다 그림 안 그려놓은 데가 없고 조각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성당하고는 조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괜찮아요? 다? 아유 너무 멋있죠. 그림이 다 이제 명화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공을 들인 훌륭한 이제 터치로 그려진 그림들이고 몇백 년 된 것들 막 이렇게 있고 사실 처음 경험한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그 이제 회화적인 작품들로 둘러싸인 걸 처음 보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은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굿이에요 굿. 굿. 굿할 때 앞에 무신도 쫙 걸어놓고 뭐 막 이렇게 앞에 설치해놓고 무당이 나오는데 옷이 막 이렇게 예? 야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는 무당집이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게 바로 왔어요. 바로. 이거 굿이다. 예?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그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개신교가 칼빈이 등장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라 그래서 파괴 운동을 쫙 해나갔잖아요. 그래서 거덜나고 이제 음악만 남았는데 겨우. 그래서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카톨릭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지만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고 그때는 야 이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왜 우리는 없냐. 근데 교회에서 연극하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막 장로님들이 그렇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딱 보니까 굿이다. 이게 필요했구나. 대중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게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어차피 문맹이 많았으니까. 그렇지 문명이 많았고 또 이렇게 이 텍스트를 안 보여주고 싶었고 예. 루터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할 만해. 예? 홀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언론에 홀리잖아요. TV 막 보게 되고 광고하면 그걸 사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게 비디오고 강력한 미디어인 거예요. 성당의 그림이라는 게. 그때 화가들 돈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은혜스럽다기보다는 우리의 그 구세 전통 또 기독교 지금 개신교가 갖는 이 드라이함 이게 너무도 분명하게 오고
나는 굿하고 그래서 빨리 기독교가 네. 화해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종교가 아니다. 네. 이거는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 컨벤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요. 네. 위기인데 개신교가 탈종교화하면서 그래서 아주 고마운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뭘 떡칠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그 예술과 영성 내지 종교 이게 근원적으로는 다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치든 종교든 예술이든 그걸 나눠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렇지. 시대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시대의 풍류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을 담은 거지. 네. 그게 하나다 원래. 그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해야지. 네. 그걸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라는 지혜가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화랑을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한 거죠. 네. 야, 니들 앞으로 정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군사 지도자도 돼야 되고 하는데 이거 알아야 된다. 자연 속에서 배워야 되고 너희 생각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노래도 하고 이거 할 줄 알아야지. 시도 쓰고 그걸 맨 어떤 이념을 쫓아다니면서 이런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다. 이미 분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혜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그들의 삶으로부터 나온 이제 생각인데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처음 초대 기독교가 생기면서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가들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권위주의에 아직은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교황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 쪽의 권력과 대응하는 권력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황은 정치하는 놈들보다 훨씬 자기 홍보를 많이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들하고 얼마나 친했을까. 예, 대단한 예술가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고 했겠죠. 근데 그 신라의 화랑이라든지 굿하고 지금 캐톨릭 성당의 거대한 그 공간에서의 예술적 퍼포먼스 이것에 좀 약간 간극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성직자면 예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건축이든 뭐든 그 이제 유럽의 성당의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헌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 이제 귀족들로부터 그렇죠.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 것인지 설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어느 건축가를 내가 했다. 이렇게 포섭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작품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네가 내는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랑이라는 거 역시 사제 역할을 했거든. 뭐라 그러죠? 용화 무슨 낭동가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사장 개념의 말인데, 그러니까 화랑들은 그 당시에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고 이것을 실천해서 이걸로 행정도 하고 다 해야 돼. 민중도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호족들 특히 호족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 그거를 이제 자연과 예술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 방법이라는 게 이제 좋은 곳에 가서 논일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와 음악을 즐기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이제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는 게 커리큘럼인데 그거는 사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센스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럴 마음 자세를 갖는 이제 뭐랄까 열린 사람으로 이제 키우는 과정인 거죠. Potente dalla lirica, dove ogni dramma è un falso, che con un po' di trucco e con una mimica 이탈리아로. puoi diventare. 이탈리아 가실 분들 위해서 음. 가서 공간, 도시 건축 이런 거 볼 때 그 포인트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일단은 시골에 가세요. 아 시골에 왜요? 시골 산책하면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들 친절하고요. 그다음에 이 집과 자연이 같이 있는 풍경들이 멋있어요. 도시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요즘 뭐예요? 그 이제 공간 공유하는 게 이제 뭔가 그거 이렇게 하시면 아름다운 집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가서 도시는 비싸니까 누릴 수 있고 집을 참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내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락함을 추구해. 이 사람들은 그 이제 건축 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탈리아의 특징, 가옥 구조,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층계만 해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창문, 뭐 디자인, 등 하나 이런 형광등 없어요. 거기는 다 샹들리아 비슷하고요. 막 꽃처럼 만들고 화장실 가도요. 그냥 우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수세식 비대 이런 거 없어요.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뭔가 이렇게 중세적인 느낌이 나. 거기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즐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 렌트해가지고 뭐 도시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 도시에 가면 역시 성당을 보셔야 돼요. 성당은 어디 가나 중심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약을 하셔서 가시는 게 좋고 도시들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차 근데 기차가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신기하죠. 이렇게 경사를 올라가서 딱 내리면 거기에 마을이 펼쳐지는데 그게 신기해요. 마을마다 그 고풍스러운 골목. 밀라노 갔을 때 그 큰 길보다 너무너무 많죠.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dell'aria fresca. 거기에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맛있고 카페도 그 산 위에 그 밑을 쫙 내려오면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주황색 음료가 있는데 이 알까달하게 만든 알코올 그걸 맨날 마셔요. 사람들 때마다 마시고. Quando fa notte io sole sene neve ne quasi una malincunia sotto la finestra. 가보고 싶네요 정말. 이탈리아 안 가봐서 유럽 여러 군데 갔지만 이탈리아는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밀라노 네. 뭐 꼭 밀라노만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 얘기 이제 3부 그 이따가. 2부작으로 그래. 네, 따라하려고. 그런 그 도시의 사람들 구경하는 이거 재밌습니다. 건물들은 재미없어요. 그 화랑이
하도 뵌 지 오래돼서 그런데 그냥 어.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화랑끼리만 이렇게 딱 모여서 음. 특수한 그룹으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입력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섞이고 사제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랑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네. 인재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인재 풀을 만드는데 이 인재 풀을 귀족들 자제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귀족들 자제로 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볼모죠. 호족들 자제들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그 왕의 휘하에 두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교육 과정이에요. 어린 미소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니까 실제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진 않아요. 가끔 군대가 전쟁을 할 때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관창의 이야기 같은 경우를 보면 보조인데 얘가 나가서 싸우고 얘가 안 돌아와. 돌아오면 또 가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저설처럼 오느냐?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바쳐진 희생제 같은 개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세소고개 얘기도 있지만 세소고개가 꼭 화랑 얘기는 아니거든요. 화랑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 미화됐는데 그래서 인정 못해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인정 못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가서 죽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미소년이고 그 아름다운 순수한 존재가 거기서 죽으면 이건 성전이 된다는 거야. 군사적인 용맹과 예술적인 어떤 심미성이 그리고 그 종교적인 희생제까지 그렇죠. 결합되고 그건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랑으로 확 그러니까. 뛰어나. 이탈리아 얘기 잠깐 하고